세 번째 이슈 저격수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연내 방안을 지시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모종의 결단을 한 걸까요? 뭐 지금 진행되는 걸로 해서 보면 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좀 전에 그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꽤 커서 그렇죠.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 25년간 어떻게 보면 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물론 거기에는 지금 양국의 정치 리더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줄곧 나왔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정치가 커지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그 관심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가기도 하고 물론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되는 것인데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지난 그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지가 그야말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연말에 뭐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렇게 아베 총리가 모종의 결단을 했다면 왜 이 시점일까요? 그리고 배경이 뭘까요? 지금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후에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에 보면 그 일본의 그 정치 리더들 특히 이제 총리랄까 수상이라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전후 결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식의 이제 포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뭐 아베 수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70주년이니까 그렇죠. 70주년이 다 가기 전에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전후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헌재 그 청구권 협정에 대한 각하 결정. 각하 결정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연이라든가 합헌이라는 그 결정을 안 내린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그런 측면. 네. 그런데 이제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의 그 외교 청소에서 이제까지는 한국을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쭉 표현해 오다가 최근 네.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다시 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 헌재 결정이었고 그리고 뭐 산케이 신문의 그 기자에 대한 그 이제 결정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 내지 일본 정부로 하여금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또한 비춰졌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을 어느 정도는 좀 뭐 해석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라고 그럴까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양국 관계에 약간 걸림돌이 될 만하던 문제들은 일부 좀 해소가 돼서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이 아마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 보니까 창의적 해법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뭐 지금 저도 정확히는 지금 말 수가 없고 지금 뭐 보도되는 것으로 해서 좀 보면 일종의 정확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창의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모호성이요. 그러니까 예. 모호하게 만들면서 둘 다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다고 그럴까 둘 다 네. 각자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네. 한다는 차원에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쪽에서는 들어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여지가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도의적 책임 정도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뭐 그런 거군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한 예로 드는 것이 지난 그 기본 조약에 있었던 이미 무효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무효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그 10년 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무효였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고 네. 일본 쪽은 그때는 합법이었지만 살아있었고. 이 새로운 그것으로 해서 그 무효가 됐다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 이제 이미 무효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고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이미 무효라는 조항이라고 할까, 그 구절 때문에 오히려 비판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과연 창의적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저쪽 일본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뭐 하루면 바로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창의적 모성의 해법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국내에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무효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도 뭐 비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네. 어떠한 식의 창의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정대협과 같은 그 지지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일본이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제 동원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네.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일본의 기금이랄까 정부의 기금 내지는 예산을 통한 기금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창의적인 어떤 표현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그 지지하는 그 정대협과 같은 데서는 여전히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대협도 정대협이지만 국민 여론도 사실 아베 정권의 어떤 우익적인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도 그렇죠.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뭐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그런 측면은 뭐 일본 정부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도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을지가 좀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연내에 타결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그렇죠. 연내에 타결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타결이 되느냐가 문제일 테니까요. 오늘 오후에 회담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